유하. 자, 2022년 고2 9월 여러분들 교육청 시험 봤던 거 21번부터 24번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볼 겁니다. 자, 요 작품도 일단 문학이지. 여러분들 문학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당연히 문제 보기부터. 뒤에서 쓱 봤더니 24번에 보기가 있네. 자, 보기 쓱 읽어볼까요?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사건들이 하나의 단락 안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시제가 구별되지 않은 채 서술된다. 뭐야? 빡치겠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세상에. 자, 그 다음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연시키고 뭐야?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겠네. 자, 의도적으로 이해를 지연시켜서 독자들을 어떻게 하는데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인도한답니다. 자, 또 한편 이 작품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나 구절 등을 반복하거나 다른 갈래 형식 삽입, 또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연결하기도 한다. 그럼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 정도?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때? 이해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기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줄거리는 뭐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 정도 나온다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크게 힌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습관이에요. 무조건 모의고사 문학은 뭐부터? 보기부터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와서 선생님이랑 본문 같이 볼 거예요. 자, 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어.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도 단순했대. 자, 달에 가서 천문대의를 보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대요. 자, 그 꿈을 이루었다면 아빠는 저기 있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다는 머리카락조의 성운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자, 근데 상황 밑줄 한번 쳐줄까요?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까지. 자, 몸은 화장터에서 재로 분해되고 영화나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놓는 재를 보며 울었다. 난장의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고 우리 아빠는 어땠대? 항상 고생을 해왔답니다. 그렇다라고 나와 있죠. 자, 아빠는 더 이상 이제 어때?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 벗었고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고 학교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대. 자, 밑줄, B 밑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집에 새 것이라고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고 영양 부족으로 일어난 이상 증세를 우리 경험했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 지금 상황? 얘네 지금 어떻구나? 조금 가난하구나. 이 정도 봐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가난해. 자, 근데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아니야. 하지만 어때? 성실하게 살았어. 요거를 인과관계를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 나온 순서를 쓰니까 성실하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됩니까? 자, 쭉 볼게요. 자,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빠는 결국 어땠대요?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라고 그 단락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어때? 따뜻한 사람이다. 자, 밑줄 쳐주자. 이런 거 서술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대. 자,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고 그럼 사랑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줄까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볼 거야.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 이런 세상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자, 쭉 밑줄 치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 자, 그 다음 그 세계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대. 그럼 선생님은 여기다가 읽으면서 뭐 했냐면 호화로운 생활에다가 세모 쳤어요. 자,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또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답니다. 자,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랄 수 없고 벌도 안 오고 나비도 없대요. 자,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자, 밑줄 강요되는 것은 사랑.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평형을 이루고 자, 작은 미나리아 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무르게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자, 밑줄 이상사회는 아니었대. 이상사회가 아니었대.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사회 아닌가? 자, 근데 서술자가 아니랍니다. 왜 아닌지 얘기를 해주겠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에 자, 밑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럼 서술자 입장에서 법을 제정하는 게 문제라고 했으니까 법에다가 우리 세모 한번 쳐줄까? 서술자 입장에서 어떻대? 이 법이라는 거 요거 제정해야 되면 어때? 그거 문제인데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는 아닌데 라고 했으니까 우리 법에다가 일단 세모 칠 수 있어야 돼.
자, 쭉. 자, 법을 가지한 다음에 이 세계가 다를 것이 없고, 자, 내가 그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자, 이성에다가 동그라미, 이성 동그라미. 이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자,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답니다. 그럼 법률 제정에다가 또 세모 쳐줄게요. 자,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대. 그럼 교육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그렇지, 서술자가 어때? 법률적인 건 어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상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뭐 할 거야? 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랑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중력 부분 이후를 보니까 갑자기 뭐야 이거? 극갈래가 나오려?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보기에서도 그랬었지. 주제를 어때?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갈래를 차용하기도 했다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로자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궁금해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달라요. 저희가 어쩌다가 하나인데 비해 사용자는 날마다 10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때? 근로자가 보기에 사용자는 어때? 법을 많이 어기는 사람. 반면 우리는 어때? 어쩌다가 하나 정도는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사용자가 그래서 뭐라 그래? 문을 닫으세요! 양쪽 문을 다 닫으십시오.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라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영수를 당분간 내보내지 말아요. 뭐야 이거? 처음 봤을 때 어때 이거? 뭔 소리야? 하겠지만 우리 아까 보기 한번 보기 다시 볼까? 자, 보기에서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요. 어떤 내용 나왔었어? 보기의 세 번째 줄입니다. 위에 세 번째 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용자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영수를 내보내지 말라는 부분이 어때? 같은 장면은 아니야. 근데 어때? 비슷한 맥락이 있으니까 끌고 와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자, 네 하면서 어머니가 막아. 큰오빠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집 애야.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려댔어. 패드립 친 거네. 그치?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렸대. 자, 그래서 그 아이는 돌멩이를 던져 우리 집 창문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 아이에겐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장이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럼 맥락상 봤을 때 어때? 누가 벌 받고 있어? 지금 큰오빠 영수. 그치? 큰오빠가 영수인데 영수가 외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외금. 그치? 외금 당한 이유가 뭔 것 같아? 친구가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너네 아빠는 난쟁이야 라고 했나봐. 근데 내가 어때? 빡쳐갖고 영수가 이 새끼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걔네 집 창문을 깨뜨려버린 거야. 자,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집 창문 깨지 않았으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 놀 수 없었다. 그럼 아마도 나가 누구겠구나? 영수겠구나. 이 정도까지 봐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나는 어머니의 실패에서 바느질 바늘을 빼어 낚싯바늘을 만들었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낚싯대를 만듭니다. 그 아래에 쌀이나무를 꺾어서 낚싯대를 만듭니다. 자, 그에도 가뭄이 들었고 아버지는 날마다 펌프에 나갔고 방죽물도 줄었습니다. 나는 방죽 중간쯤에 들어가 낚시질을 했고 내가 낚아올린 붕어는 벽돌공장 굴뚝 그림자 속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자,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난장이라고 한 말을 나는 그래서 꼭 한 번 들었답니다. 꼭 한 번 들었대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은강 전체가 저기압권에 들어가 숨을 쉬기가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자, 그리고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가 먼저 영희에 대해 묻고 영희를 물었다. 어머니는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어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영희의 흰 원피스는 그날로 더러워졌다. 영희는 하룻밤 두 낮의 단식과 구호 그리고 근로자의 노래만 부르면 되었다. 근로자의 노래가 뭐지? 자, 나는 혼자 돌아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리는 세상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네. 쭉쭉쭉쭉쭉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 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하고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치?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나는 어땠어?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었다 였었잖아. 그러나 자,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옳았다라고 한 거야.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을 비교해 봐야 돼. 자, 처음에는 어땠어? 아빠가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이게 이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나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킬 수 있다. 이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때?
그날 밤 나는 내 생각을 수정했어. 누가 맞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법률이 원래는 세모였으나 이제는 아버지 말이 맞았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라는 걸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듣기 싫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면 어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다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문제 안 내요. 우린 딱 어때? 이 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만 출제가 되니까 그걸 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문제 맡기는 거야. 자 문제에 내 몸을 맡겨서 21번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2번 선택지죠. 자 2번 아버지는 자신이 난장임을 나에게 자주 얘기하지 않고 단 한 번, 딱 한 번 얘기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내용 일치 문제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혼나야 됩니다. 자 22번 문제 볼까요?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도 어때? 요거 처음에 대충 볼 때는 어때? 뭐야 하면서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거 여러분들 5번 선택지. 자 은강의 기상 상태를 통해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숨을 쉬기가 어려웠대. 저기압관에 들어가서 뭐 이거 가지고 심리적 압박감을 할 수 있나? 생각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객관적인 거에서 나와요. 객관적인 거. 어떤 거.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 볼까요? 4번 선택지. 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잘못을 비교하여 잘못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뒷부분 봐봐. 저희가 누구야? 근로자들이 어쩌다가 하나씩 법을 어기는데 반해서 사용자는 날마다 10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법을 어겼어? 누구야? 사용자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때?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자 문제 날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거 다 예쁘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쁘게 잘 해석하느냐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23번 문제. 23번엔 정답 1번이죠. 둘 다 어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세상을 바라고 있었고요. 자 2번 보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꿈꾼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건 뭐야? 생각이 바뀌기 전에 나인 기억 부분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법률 제정에서 사랑을 지키도록 하는 건 어때요? 처음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바뀐 내 생각. 그치?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진 부분. 동그라미 니은만 해당이 될 것이고요. 4번도 어때? 니은이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성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어? 동그라미 기억에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어때? 선생님 보기도 짜증나고요. 선택지도 선택지도 너무 깁니다. 읽기 싫어요. 하지만 읽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선택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달에 가서 천문대의를 보겠다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그치, 여기까지 내용 맞아요.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라는 실현 가능한 꿈과 관련 지은 것은 현실에서 실현된 이상세계를 보여주어 주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때? 현실에서 이상세계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래서 어디? 실현된 부분이 틀린 거예요. 실현된 부분. 오케이? 자, 현실에서 실현됐냐, 이상세계? 안 됐어. 이런 이상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상세계가 실현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선택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길긴 해도 어때? 어려운 선택지는 없었어요.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잘 해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